오늘 아침 한일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고 정상회담에 조금 전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은지 기자와 함께 그 의미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계속해서 지금 고생해주고 계신데요. 좀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한일 정상이 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예, 아까 모두 발언을 보니까 이제 그 공동 참배한 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시다 예. 총리는 이게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하셨던 것 같고, 예. 대통령께서는 지난 서울 정상회담 때 그 기시다 총리가 말했던 가슴이 아프다 하는 얘기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커다란 반향을 갖고 지켜봤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그 기시다 총리의 용기, 사실상 그 용기가 이번에 그 공동 참배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은 이 공동 참배를 한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기시다 총리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말로 좀 쉽게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은 없었지만 좀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또 자주 보게 될 것 같고, 또 정상 간의 신뢰가 그 어떤 때보다 돈독해졌기 때문에 이런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상만이 아니라 뭐 장관 혹은 실무자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깊이 있는 논의를 해갈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예. 네, 지금 조은지 기자께도 여쭤볼게요. 한일 정상회담 진행이 됐는데 오늘 좀 전체적인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정확히 2주 만이고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한일회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섯 번째 한일회담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모두 발언에 말했습니다. 뭐 2달 사이에 세 번째 회담이다.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2주 전에 만났을 때 회담만 102분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 또 관저 만찬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더 진전된 뭐 대단한 얘기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강제징용 후속 절차, 한일 안보 신뢰 조성 문제 등에 대해서 계속 조율하고 있다. 이래 진척 상황을 서로 확인할 것이다라고 오늘 의제라고 할까요? 그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도쿄에 갈 때만, 그러니까 저희가 3월에 윤 대통령이 3월에 도쿄에 갈 때만 해도 5월에 G7 이번에 만날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사이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연속 일본으로 가는, 윤 대통령이 두 번 연속 일본으로 가는 그 모양새를 막았고 그 성의를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회담이 8시 조금 전에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쯤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모두 발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시다 총리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와주셔서 G7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2달 사이에 세 번째 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위령비 지금 부부 동반으로 공동 참배한 화면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양국 관계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위령비 참배 의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협력 강화와 글로벌 과제 뭐 이런 얘기도 짚었고요. 거기에 우리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추모의 뜻을 전해줘서 뭐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평화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거다라고 위령비 참배의 의미를 조금 부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7일에 있었던 서울 회담의 의미도 다시 한번 짚었는데요. 그때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예.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네. 그 발언이 우리 국민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용기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또 눈여겨볼 게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늘 얘기를 하는 게 자유와 인권, 법치 같은 보편적인 국제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짚어봤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짚어주셨지만 그 아침 7시 30분 한 1시간 전에 화면이었죠. 네. 위령비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 했는데, 자, 센터장님, 이 위령비 공동 참배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위령비는 1970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이게 그 우리 이제 민단 교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당시에는 공원 안에 있지 않았어요. 예, 예. 공원 밖에 있던 것이 1999년에
빌어서 평화공원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 그 외진 곳에 있어요. 위령비라는 예. 것이 저도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의 총리로서는 99년 그 8월 6일 날 히로시마 공원에서 있었던 행사를 마치고 당시 오부치 총리가 처음 참배를 했고 오늘까지 한국 대통령은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예. 또 한일 양국 정상이 참배한 적도 없습니다. 같이 참배한 적도 없고요. 이곳에서는 당시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5만 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했고 3만 명 정도가 희생당했다, 사망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될 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사실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 커다란 그 관심이 모아졌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동 참배를 계기로 해서 이 뭐 핵무기 없는 세계 혹은 핵의 뭐 위험성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정말 희생자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핵이 없는 세계라는 것이 왜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양국 정상이 위령비 참배를 통해서 한 번 더 몸으로 보여줬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보셨겠지만 양국 정상이 위령비 참배를 하는 동안에 뒤쪽에 또 함께 계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혹시 어떤 분들인가요? 네, 그 윤 대통령이 G7 참석차 일본을 간 첫날 저녁에 예. 만났던 네. 피폭 1세대 또 후손 20여 명 그때 만났었는데요. 그분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피폭 동포들을 우리 대통령이 만난 것도 처음이에요. 예. 지금 여기 참배를 간 것도 처음인데 그 의미를 또 표현을 한 게 윤 대통령이 당시 원폭 피해는 자이든 타이든 식민지 시절 타양살이로 입은 피해라서 그 슬픔과 고통이 극심하다라면서 생명과 건강,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이중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았다 당신들을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위령비라는 자체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폭의 피해자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핵이 없는 예. 세상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고 힘들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조선인들이 왜 2만 명, 3만 명 죽었냐, 왜 묻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식민지의 가해자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에 한국과 일본 정상이 함께 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통령실은 여기서 과거 히로시마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위로하고 한일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다짐을 해나가는 자리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하셨듯이 이 위령비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 투하로 목숨을 잃은 우리 한국인의 영혼을 달래주는 추모 시설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설을 함께 방문을 한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 보이는데요. 네. 자, 윤 대통령 지난 19일에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나서 사과도 했는데 그 발언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지금 그림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요. 이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은 이 공동 참배를 한 뒤에 네. 언론 앞에서 양국 정상이 무언가 좀 발언을 하고 정상회담 장소로 좀 이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발언은 없었고 사실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그 정도 의미 최초다 이 정도 의미만 짚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사실상 공동 참배라는 건 커다란 의미가 있지만 예. 그 커다란 의미 있는 장소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 화면을 보니까 마이크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정상회담을 하니까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언급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은 조금 상대적으로 높이 좀 평가를 했던 것 같고 예. 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본인의 참배는 공동 참배는 이게 한일 관계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한마디 아주 쉬운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아쉽다고 한다면은 그 뒤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피해자 1세, 2세들이 피해가 있었는데 예. 한 번이라도 양국 정상이 좀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는 그런 네. 모습을 좀 했었더라면 좋지 않나 아쉽더라고요.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2007년도죠. 2016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이
그 갔을 때는 피해자를 좀 만났거든요. 어깨도 좀 보듬어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크게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텐데 좋은 그 계기였는데 그러면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은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제스처 하나가 중요한데 할 수 그럼요.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조금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만찬 장소 그 첫날 그 네. 만남 장소에서도 정말 손을 잡고 좋아하시는 그 피해자 분의 모습이 네. 되게 굉장히 찡했거든요. 예. 그동안 이들을 아무도 몰라줬구나. 우리 대통령이 본 게 처음이구나. 만남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고마워하시는구나라는 게 굉장히 뭉클했는데 네. 오늘 뭐 의미가 있고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그렇게까지 뭐 한번 안아주거나 악수를 했거나 했다면 조금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는 네.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닫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사라고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사실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변제를 놓고 좀 우리가 너무 저자세 외교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이렇게 퍼주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와중에 과거사도 우리는 짚고 있다. 징용 문제, 우리가 여기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러 우리가 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히로시마 원폭 같은 경우는 일본이 피해를 당한 부분이고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강제징용된 조선인들도 피해를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이 더욱더 신경 쓰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만 온전히 피해를 봤던 강제동원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센터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서울 회담에서 그 기시다 총리가 말씀하셨던 거는 국민들의 그 감정에 좀 호소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총리로서의 개인적인 소견은 보통 일반적인 개인의 소견하고 상당히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내외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시다 총리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좋은 표현에 가까이 근접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한 한국인들이 전부 다 강제 노동자는 아니에요. 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강제 동원되었던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을 좀 쉬운 말을 통해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에 있는 그 희생자들 직접 한번 안아주셨으면 어땠을까? 또 그 양국 정상만이 아니라 정상 부인들까지 부부 동반으로 참배를 한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아쉽지만은 뭐 지나가는 일이라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은 조금 더 우리 국민들한테 혹은 일본 국민들한테 아니면 나아가서 전 세계 국민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좀 있지 않았을까, 강한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조은지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련돼서는 사실 언급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뭐 아예 네. 없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2주 전인 그 7일 서울 회담 때 기시다 총리가 말했던 말이 있잖아요. 기자회견 때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기습적으로 한 거라고 이제 그 안보실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본인 자체도 사과 표현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 표현이 아니었고 이제 본인은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행동도 사실 그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그곳을 찾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징용 뭐 전부는 아닐지언정 한국인 당시 징용으로 그곳에 가 있던 한국인들이 많이 희생됐고 그분들을 추모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는 자체가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쇠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곳에 추모를 한다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후의 일정을 보자면 이 원폭 자료관 방문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G7 회담 첫날에 원폭 자료관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관련해서는 사과의 말은 없었죠. 그거 미국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바이든 대통령. 네, 예, 예. 네,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좀 그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뭐
참배를 한 적은 있지만 사과는 그때 당시도 아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내에서는 이 원자 폭탄에 대한 피해자임을 자꾸 강조하는 네, 그런 네. 행보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첫날에 G7 정상들하고 갔고 오늘은 초청국인 그 8나라, 우리나라를 네. 포함한 8나라가 함께 이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원자 폭탄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참혹한 것인지 다시는 이게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네.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원폭 자료관에는 좀 어떤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까, 센터장님?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오래전에 그 정말 처참합니다. 예. 어떤 시계는 그날 원폭이 투하된 시간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인가에 멈춰 있는 시계도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말 그대로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오는 정도인데 좀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방명록에 이런 말을 썼네요. 보니까 세계에서 핵무기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구하게 없애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런 신념을 앞으로 계속 갖자. 뭐 이런 그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요. 세계에서 그 처음으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원폭을 2번이나 사용한 거에 대한 반성이나 유감 표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현재적인 의미에서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어려운 문제인지 다만 함께 해가자 하는 그런 거를 발신했다는 방명록에 서명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잠시 뒤에 또 평화기념자료관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이제 점검할 시찰단이 파견이 됐는데 출국 전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유국희 시찰단장이 뭐 출국을 8시 40분에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20분이었나요? 네, 그 분야별 안전한 부분을 우리가 2021년 8월부터 지켜봐 왔다. 그리고 우리가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와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방점을 찍은 부분은 과학적 기준으로 안정성을 확인하겠다라는 말을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국내 비판 여론 그리고 가서 정말 시찰 그 수준으로 우리가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느냐, 정말 안전한지 검증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국내의 비판 여론 반신반의하는 시선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서 뭐 도쿄전력도 만나고 관계자들과 뭐 알프스도 뭐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진짜. 네. 지금 사실 이 시찰단의 시찰단의 그 실효성, 그러니까 오염수 안전성을 둘러싸고 이제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공방이 이 부분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시찰단에 지금 민간 전문가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 또 일본의 반대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시료 채취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뭘 도대체 점검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시찰단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일본이 우리의 시찰단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고 시료를 채취하게 할 의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또 실제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중심이 돼서 검증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 정부 산하기관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시료에 관해서는 채취된 시료를 IAEA 의뢰에 의해서 우리 시료를 분석을 한 결과를 이미 보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결과 보고서로 나오기 전까지 그래도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 또 오랫동안 확인을 점검을 해온 나라로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오랫동안 관여했던 분일 거예요. 민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민간인 누구를 그 참여시킨가를 둘러싸고도 아마 여러 또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전문가들로 또 과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을 또 믿고 그분들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그 활동을 정부에서 좀 지원하는, 그리고 또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민간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이미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해양 방출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하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의 국가들 혹은 일본 국민들조차도 조금 불안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한테 제공하는 건 혹은 IAEA 제공하는 그 정보라는 것이 정말로 사실에 근거해야지 사실이 아닌 것을 제공해서 나중에 탄로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출국일을 제외하면 입국과 출국일을 제외하면 실제 현장 점검 기간 한 22일부터 25일까지 나을 정도인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방류가 시작이 되면 수입 허용으로 갑자기 또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바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실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하겠다라고 네. 얘기했고 방금 시찰단도 나가면서 한 게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거는 국제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검증하는 그 기준을 따르겠다라는 한결같은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 나라로서 당연히 불안할 수 있고 수산물 예. 먹어도 되냐라는 국민적 정서적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7일에 기시다 총리가 했던 한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에 굉장히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고요. 예. 그런과 동시에 이 오염 처리수, 오염수 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가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안전하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안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확고하고요. 그럼 안전한데 왜 수입 안 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민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수입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문제다. 이런 네. 얘기를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 정서, 그러니까 불안함의 네. 문제잖아요. 사실 뭐 시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상태인데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시찰단 이후에 우리가 좀 더 믿을 수 있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좀 과정들이 있을 저는 거라고 두 보세요?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일본 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이 나는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너무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도 엇갈려 있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게 사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판단이 상황이 안 서죠. 예. 네. 예, 그래서 정부가 현장을 시찰한 만큼 또 전문가들이 참여한 만큼 그 결과를 소상하게 어떤 점에서는 이렇고 어떤 점에서는 의문이 간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런 그 확인을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수산물 문제도 이게 당분간 이게 금방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에요. 좀 전에 뭐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쿠시마산에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 규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도 좀 신중을 기하면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이번 또 G7 정상회의는 또 의미가 있는 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격 방문하겠다 이런 지금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우리의 일정도 조금 변경이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보세요? 아무래도 어제 저녁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착한 네. 이후에 모든 포커스가 다 바뀌겠죠. 우크라이나로 가게 됐죠. 그리고 네. 오늘 G7 확대 회의 정상 확대 세션에서도 주제가 우크라이나, 또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보편적 규범을 지키는 나라들끼리 연대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북중러 규탄 쪽에 그 주제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는 당초는 뭐 대면으로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대면으로 직접 오게 된 것은 한 명 한 명 정말 모든 국가 정상들과 만나서 군사 지원이나 여러 요청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짧은 보시면 될 것 환담 같습니다. 정도로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게 사실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거든요. 예. 윤 대통령이 제일 오늘을 위해서 마지막 갔다라고 할 날이잖아요. 정도로 네.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2박 3일이지만 7시 반 위령비 참배부터 시작해서 한일 회담, 한미일 회담 빡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늘 정해진 일정만 17개, 18개예요. 네. 한국에 또 들어와서 독일 정상회담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 한미일 회담이 5분에서 10분 정도로 확 줄었어요. 네. 왜 줄었는지는 모두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나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5분에서 10분 정도면 뭐 한미일 3국 그 정상들이 만난다고 해도 네. 과연 그 5분에서 10분 동안 무슨 내용이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조은지 기자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사실 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다 최종 조율된 예. 상황을 정상들끼리 만나서 확인했지?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도 5분에서 10분 정도고 의제는 미리 다 조율이 됐기 때문에 최종 정상이 확인하는 차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사실 짧으면 정말 인사 수준이니까 뭐 환담이라고 하기도 예.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간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미리 다 조율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세팅이 된 상황에서 셋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라는 차원이고요. 한미일이 만나는 게 6개월, 지난해 11월 푸놈펜 성명 발표했던 그 6개월 만이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근데 푸놈펜 성명 때 보시면 대단히 다양한 분야에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추가로 뭐 별도의 성명이나 발표를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때 채택했던 내용들이 각 나라에서 잘 구체적 그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들은 지금 오늘 5분에서 10분 정도 네. 지금 예상이 되고 미국과 일본의 정상 같은 경우는 G7 개막 전날에 이제 벌써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그 자리에서 한일 관계 더 진전시킬 거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한일 관계 어떻게 더 진전시키겠다는 걸까요? 뭐 지금 3개월 동안 아니 벌써 이 2달 동안 3번을 만났는데 네, 네. 더 어떤 식으로 진전시키겠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게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냐 하는 것인데 안보 분야 혹은 뭐 경제 안보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럼 그게 전 분야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역사 문제를 떠올리고 하니까 그렇는데 지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G7 그 정상 회의의 의제로 채택된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혹은 중국 문제, 경제 안보 문제, 기후 변화나 식량 안보 문제, 보건 위기 문제, 젠더의 문제, 인권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사실상 이 한미일이 그 국제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담기는 그런 짧은 회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마 히로시마에서 연설을 또 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히로시마에서 연설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왜 이 평화의 도시 이 히로시마에서 또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도시에서 왜 얘기를 하냐?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것은 결국 국제법적으로 위반이고 당장 즉각적으로 철군을 해야 하는 네.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지만 현재 전황을 비춰봤을 때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담길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담긴다면은 오히려 일본 내에도 부정적인 이제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인데 군사적인 측면을 좀 치우친다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G7 정상회담 마지막 날 오전 일정에 대해서 조진구 센터장님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